사실 뉴스를 뭐 일주일만 안 봐도 저게 무슨 얘기지? 저거는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영상만 보고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뉴스는 법적 쟁점이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게 제가 굉장히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건희 여사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회가 지난 3월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특검안에 포함된 수사의 내용이 무려 11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편에서 3개, 그리고 다음 편에서 3개 이렇게 다룰 예정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든 이유는요, 저는 김건희 여사님을 모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물론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누구보다 막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뉴스를 뭐 일주일만 안 봐도 저게 무슨 얘기지? 저거는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영상만 보고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뉴스는 법적 쟁점이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게 제가 굉장히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언론마다 보도된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특정 비슷한 내용이 있는, 공통된 내용이 있는 거를 위주로 선별을 했습니다만, 사실관계가 언론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달라서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쟁점이 이렇다,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쟁점이 뭐였고 결과가 어떻게 됐거나 혹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식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제일 많이 아시는 의혹은요, 바로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이거는 사실 의혹이 아니고 명품백 수수를 받았기 때문에 수수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에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인 디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디올의 레이디 디올 백 이런 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좀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친해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당선 축하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최재형 목사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당시에 그냥 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계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가서 그 모든 과정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혔고 그것이 공개되어서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지금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때문에 당시에 이 처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그게 이제 실제 이름은 청탁금지법인데요. 청탁금지법에는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무혐의 권고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명품백을 준 사람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 모두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서 현재는 사건이 그렇게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이라고 하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다고 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 매거진 혹은 영국의 BBC 등에서요, 전부
한국의 영부인이 디올백으로 한국 정치를 흔들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인도의 언론인 타임 오브 인디아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원래 종점은요, 양평군 양서명 증동리였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양평구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뀐 종점이 우연히도 김건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혹이 생긴 겁니다. 당시 굉장히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서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이 계획을 바꿨냐 이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께서 2023년 7월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라고 하면서 사업 정면 중단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국토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는 이 양평고속도로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현재 1년 9개월이 넘게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찌 되었든 파면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양평 쪽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요,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전진선 양평 군수의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때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건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명태균 씨는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 등을 운영해 왔던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요, 당시에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일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중에 3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뉴스를 보시다가 이런 주제는 법리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요,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관련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특혜 의혹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주시거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까운 시간 내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